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말을 이상하게 하면서 이렇게 입을 막고 마스크를 쓰고 강의를 해야 되는지.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서울에서 길을 뚫고 출발해서 보따리 싸가지고 여러분 만나러 왔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안옥주입니다. 제가 소개를 하니까 박수 소리가 2% 더 늘어나네요. 이거 스크린 네. 오늘 그 진행이 여기 지금 진행을 하시는 최용환 그 박사께서 저하고는 오랜 인연이고 제가 전주 사람이에요. 그리고 김제 저 백산면에 거기 지금 여동생이 살고 있고 그다음 고창이 제 이렇게 본가입니다. 그래서 이 전주 올 때는 오늘도 지금 서울에 얼마나 큰 행사가 있냐면 서울시 성년예 오늘이 성년의 날이에요. 그래서 성년예 그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를 뿌리치고 제가 모든 거를 다 터치하고 저는 김제 제 고향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만나러. 잘 왔죠? 네. 좋아. 오늘 주제가 자존감을 이렇게 살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제가 의뢰를 받았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상대한테 어떤 진짜 감사의 마음이나 어떤 이 가장 소중한 걸 전하고 싶은데 전하는 걸 우리가 선물이라고 하죠. 네, 선물은 현물도 있고 마음의 선물도 있고 편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그 찻잔에 제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이 자기 안에 있는 자기를 존중하는 어떤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가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40분 제가 이거 이론적인 차 마시면서 여러분들하고 그냥 차 마시면서 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차는 이따 쉬는 시간에 나오셔서 이렇게 한 번씩 보세요. 이게 연꽃차예요. 제가 오늘 테마를 연꽃으로 준비한 이유는 연꽃이 어디에서 살아요? 연못이요. 연못이 탁해요? 깨끗해요? 연못 더러워요. 이 연은 진흙탕물 가장 이 막 부정부정하고 그 진흙탕물에 뿌리를 내리고 살지만 그 진흙탕물을 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그 정화를 시키면서 물이 맑아지면 배를 올려가지고 꽃을 피워요. 연꽃을 가장 은은하고 가장 조용하고 가장 우아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내 이 존재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꽃처럼, 연꽃처럼 내 환경이 비록 어둡고 지금 아프고 고달프고 여러 가지 엉망진창이 되었어도 연꽃의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잔잔하게 나누면서 이 시간을 진행하려고 오늘 연꽃을 제가 연차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차부터 드시고 앞에 있는 그 다식도 같이 드세요. 차 드세요. 저 안 드시면 강의 안 합니다. 네. 제 자료 좀 띄워주세요. 어떤 맛이에요? 꼭 그 맛인데 생각이 안 난대요. 어떠세요?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느낌이 있는데 그 향을 표현을 못 하겠죠. 왜? 너무나 부드러워서. 우리가 커피 같은 거는 향을 금방 말할 수 있죠. 향기로워. 향이 좋아. 근데 이거는 분명 뭔가 있는데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그 은은함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맛을 이렇게 우리가 새겨봐서 그 맛을 이렇게 음미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힐링이 됩니다. 벌컥벌컥 마실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나뭇잎 향이 나요. 아, 그쵸. 나뭇잎 향도 나죠. 은은하게 그 숲속에 가면 그 피톤치드, 예, 아카시 향도 나는 것 같고. 아, 이제 그 말문이 터졌어요. 네, 다 나오네요. 좋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그 차 향을 음미하면서 벌써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뭐지? 나뭇잎 숲속 향도 나는 것 같아. 아카시아 향도 나는 것 같아. 등등등등 이런 우리가 사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이 그 차하고 먹는 먹거리를 우리가 다식이라고 해요. 다식이라고 하는데 뭐 이게 떡도 아닌 것이 과일도 아닌 것이 예, 그 나뭇잎에 올라앉아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나뭇잎은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기능적인 것도 있고 시각적인 것도 있는데 이 상대를 대접하는 그 마음의 준비 그걸 우리가 옛날에 이제 그 항상 상대를 이렇게 대접을 할 때는 이 그 쟁반이나 아니면 이 상에다 준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아침에 제 비 맞고 이 나뭇잎 따왔어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아까 소개를 함께 하셨는데 제가 전주에서 출생을 하고 학교를 마치고 제가 서울로 가서 지금껏 이제 살고 있는데 이 그 귀향의 그 본능이 있어서 이쪽에 일정이 잡히면 그렇게 설레이더라고요. 고향이라는 참 아름다운 그런 추억이죠. 이게 지금 넘어가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오늘 지금 처음 만나잖아요. 저를 이미 보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런데 우리의 이렇게 그 일반적인 그 관계를 얘기할 때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그 말씀 들어봤죠. 네. 그런데 그 인연이 10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인연이. 그 여러분들 가장 나하고 가족끼리의 인연이 부부의 인연이 있겠고 형제의 인연이 있겠죠. 그런데 이 가족 관계가 아닌 사회적 관계에서는 우리가 아까 그 동영상이 어떤 동영상이냐면 인연에 대한 그 동영상에 번지점프를 하다 그 영화에서 제가 잠깐 한 2분짜리를 발표를 했는데 옷깃을 스치는 인연이 어떤 인연이냐면 이 지구상에서 저 하늘 별나라에서 겨자씨는 이 모든 생물의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알갱이가 겨자씨예요. 그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불면 다 날아가는데 이 지구 어디에선가 우주 어디선가 겨자씨가 나풀나풀 날아서 하늘에 꽂힐 확률이에요. 나하고의 인연은. 그런데 그 인연이 이 우주에서 태어나면 그거를 우리가 그냥 이 500겁이라고 해요. 그냥 같은. 지구상 여행하다 그냥 이게 옷깃 스치는 사람 있죠. 그게 500겁의 인연이에요. 그 다음에 같은 대륙에서 아시아에서 뭐 아프리카에서 같은 대륙에서 태어난 인연이 우리가 1000겁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같은 나라에서 태어난 인연을 우리가 2000겁. 같은 도에서 전라북도의 인연을 3000겁. 김제시에 이런 장소 고용복지 이 센터에서 만난 인연을 우리가 4000겁. 그리고 서로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같이 나눠 먹는 있죠. 식사. 그 인연을 우리가 5000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인연의 시작은 5000겁부터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저 사람하고 좀 알고 싶고 친해지고 싶으면 하는 말이 있죠. 우리 차 한잔 합시다. 흔히 그렇죠. 네. 그냥 우리 차 한잔 합시다. 그건 당신하고의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는 그 메시지예요. 거기다가 조금 더 발전하면 우리 식사합시다. 밥 한번 먹죠. 그럽니다. 그리고 친해지면 같이 차 마시고 밥 먹고 이제 여행을 해서 하룻밤을 같이 자게 돼요. 동숙의 인연이 6000겁이에요. 하룻밤을 같이 자는 인연. 어디에서 뭐 남녀를 떠나고 같이 하룻밤을 지내는 인연이 6000겁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부부 있죠. 부부의 인연이 7000겁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형제, 피를 나는 형제 인연이 8,000겁이에요. 그럼 9,000겁은 뭐냐? 부모 자식 간의 인연. 이 지중하다고 하는 부모 자식 혈륜의 인연이 9,000겁이에요. 그러면 1만 겁의 그 인연은 뭘까요? 가장 이 세상에서 이 귀중한 인연. 어떤 인연일까요? 자식과 부모. 그거 9,000겁이에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지금 맞아. 9,000겁의 인연이에요. 부자 간의, 이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 그럼 1만 겁의 인연은 뭘까요? 친구. 네, 좋아요. 친구. 1만 겁의 인연은 오늘 저와 여러분 간의 이런 관계, 사제지간의 인연을 우리가 1만 겁의 인연이라고 합니다. 부모는 내 몸을 놔줬지만 이 세상을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이 정신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인연, 그게 가장 인연 중에서 지중한 1만 겁의 인연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1만 겁의 인연으로 지금 오늘 만났습니다. 또 차 한번 드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몸이 지금 얼마짜리일 것 같아요? 한번 계산을 해보셨어요? 내 주머니에 있는 통장 말고, 내 주머니에 있는 현금 말고 얼마짜리일 것 같아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그쵸? 환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꼭 환산을 해야 돼요. 예, 한번 해보세요. 예, 몸은 만냥이다. 예, 만냥이다. 그 10년 전에 그 작고한 박완서 선생이 있어요. 그 작가 박완서 선생 이렇게 들어보셨죠? 박완서 선생의 일상의 기적이라는 이 시가 있습니다. 이거는 산문이에요. 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게 돌아가면서 한 줄씩만, 한 단락씩만 이 낭독을 해도 2바퀴가 돌아가야 되는 아주 긴 산문시예요. 거기에 이 대목이 이런 대목이 나와요. 내 몸값. 그 박완서 선생이 아파가지고 그렇게 이 모든 게 자기의 머릿속에서 자기 필력으로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한 오만했던 그 작가가 마지막 몸이 병들었을 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연이어서 병원을 다녀보니 이 세상에 있던 모든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내가 걸어다니고 아침에 눈 뜰 수 있는 게 이게 기적이라는 걸 내가 병이 들고 나서 알았다. 그런데 내가 이런 이 경제적인 활동만이 그게 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병원에 갖다 바치는 이 돈이 그게 내가 생각할 수도 없는 고통과 이런 지출로 이어진다. 그럼 내가 얼마짜리인지 가만히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현대적인 의학에 이거를 딱 대비를 해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안구를 하나 갈아 끼우는 데는 양쪽 1억씩 2억에다가 팔다리를 또 그 의족까지 다 해가지고 이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신장 이식을 하는데 5억에다가 또 심장 이식을 하는데 등등등등 해서 현대적인 의학의 이 가치로 산술되는 우리의 그 몸 리모델링을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게 51억이랍니다. 최소한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내 몸값은 50억짜리 몸이라는 거예요. 병원에 안 가고 이 자리에 있는 게. 그런데 거기다가 또 더 나갔어. 난 하루에 얼마를 벌 수 있을까? 여러분 하루에 얼마 벌 수 있어요? 생각하지 말고 팍팍 쏴보세요. 네, 얼마? 돈 안 들잖아요. 얼마 벌 수 있어요? 뭐 하루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단위를 기간이 어떻게? 아니 금액을 얘기하세요. 하루에 얼마를 벌 수 있는지 내가 최대한 뭐 땅을 파든지 어디 가서 그 노래를 부르든지 춤을 추든지 그냥 뭐든지 숨만 쉬고도 돈을 벌 수 있는지 얼마를 내가 최대한 벌 수 있을까요? 50억은 넘겠죠? 50억은 넘겠죠? 50억 이야기했더니 또 50억이라고. 좋아요. 환산할 수 없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의학적으로 그냥 어떤 표준 그 기준에 의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가 단순히 숨을 쉴 수 있는 이 가장 기초적인 이런 우리가 활동을 가지고 신체 활동을 가지고 계산을 했어요. 1
1시간에 산소 호흡기를 끼는데 36만 원이랍니다. 산소 호흡기 1시간 끼는 게. 그럼 하루 24시간이니까 36만 원씩 24시간 우리가 쓸 수 있죠. 아무것도 안 해도 860만 원이에요. 우리가 숨만 쉬어도 860만 원짜리란 말이에요. 그 지출을 안 하게 되니까. 지출을 안 하면 그게 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아무 일상에 생각이 없는 내 몸만 가지고 생각을 해도 어마어마한 자산 가치가 있고, 내가 경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내 몸에 대한 이 소중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정금희 선생님, 정민 선생님 지금 이름 본명 말고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누구누구 엄마라고 하나요? 누구누구 아내라고 하나요? 누구누구 딸이라고 하나요? 예, 누구누구 며느리인가요? 예, 누구누구 언니인가요? 동생인가요? 엄청나게 얽혀있죠. 근데 내가 이런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내가 지금 살아야 되는 가장 그 큰 존재의 이유가 뭡니까? 누구 때문에 내가 살아야 돼요? 시험 아니에요. 바로바로 말씀하세요. 네. 이거 점수 없어요. 애들 때문에. 내가 그 말 나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말을 기대를 했어요. 네, 우리는 내가 너 때문에 살아. 너 때문에. 그래. 때문에. 제가 충격적인 고백을 하나 할게요. 지금 이제는 뭐 숨길 것도 없고요. 지금 30대 후반 된 아들 녀석이 대학생 때, 25살 때, 우리가 어떤 집안에 좀 불편함이 있으면 잘난 거는 다 나 닮고 자식이 잘난 건 다 나 닮았어요. 근데 그 눈에 거슬리는 건 다 누구 닮아요? 지혜비 닮아요. 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맞아. 네. 그냥 뭐 우울한 건 다 나 닮았어. 내 DNA야. 근데 눈에 거슬리는 건 전부 다 지혜비 닮은 거예요. 근데 내가 대학생 그랬어. 내가 진짜 니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여태까지 모든 어려움을 참고 이렇게 견뎌오는데, 응? 그때 말을 좀 안 들었거든요. 애들 대학생 때 굉장히 자기 멋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했더니 한다는 소리가, 내가 그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엄마가 아빠하고 헤어지지 못하는 건 엄마가 용기가 없어서 헤어지지 못하면서 왜 우리 핑계를 대요? 와, 이 말을 듣는데 그 배신감하고 이 정신이 팔딱팔딱 이렇게 막 열이 이렇게 튕기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내가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뭐 이혼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30년 전 그때는 이 이혼을 하게 되면 친정에는 못 갔어요. 얼굴 들고 사실. 그때부터 제가 내 그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내가 사는 이유가 과연 뭘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때문에는 그거 핑계예요. 나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나를 존재하게 하는 힘은 우리가 이 표면적으로는 이 가족과 내가 책임을 져야 될 애들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결국은 계속 이 실마리를 파고 들어가면 결국은 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왜? 내가 있으니까 애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존재하게 하는 그 힘은 바로 뭐다? 나예요, 나. 그래서 나를 우리가 자기라고도 하고 자라고도 하는데, 자존감, 자존심, 그다음에 자신감, 이 자자 들어가는 게 많아요. 그런데 자신감은 뭐냐면 자기 혼자의 그런 그 능력을 표현하는 게 자신감이에요. 자존심은 뭐냐? 자존심과 자존감은 달라요. 자존심은 자기를 존재하게 하는 그 밑바탕. 근데 그게 누구하고 상대적인 비교, 이 상대가 있었을 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나 혼자 일로는 자존심 안 상해요. 그런데
나 혼자의 그런 그 능력을 우리가 표현할 때 자존감이라고 하는데 그 자존감은 자아 존중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존재하게 하는 그런 어떤 그 에너지, 느낌, 이걸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감도 필요하고 그 자존심도 이렇게 필요하지만 자존감과 자존심을 통합해가지고 내가 자존심이 강해지고 이 자신감이 우리가 있으려면 자존감이 높아져야 돼요. 자기를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능력, 그걸 우리가 자존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부터 차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차 한 잔의 의미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차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치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어떨 때부터 아니 이거 차 한 잔 그거 야구르트 병으로 하나도 안 되는 거 마시려고 뭐 그렇게 준비 과정이 이렇게 번거롭고 복잡하고 그래 그냥 마시면 되지. 그런데 우리가 이 사회적인 생활을 할 때는 그 메슬로우라는 그 학자가 이 관계에 대해서 그 단계별로 피라미드형으로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 정리를 이제 해놓은 게 맨 밑차적인 1차적인 생존의 욕구예요. 우리가 먹지 않으면 죽어요. 이 살기 위해서 물을 마시는 거 그걸 우리가 음료라고 그래요. 그냥 무조건 아무 의미 없이 마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활에 우리가 안정의 욕구, 어떤 정신적으로 이런 이 공간적으로 안정이 되면 차 한 잔이 생각이 나죠. 조용히 그냥 마시고 싶은 생각이 나요. 이게 이제 안정의 욕구예요. 세 번째가 이제는 그 생활이 안정이 되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조금 갖추고 싶고 남보다 이렇게 조금 우월하고 싶은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옷도 좀 폼나게 입고 싶고 뭐 한번 물을 마셔도 제대로 마시고 싶고 뭐 이런 생각이 그거를 우리가 다래라고 하는데 다래와 다도를 혼돈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중국, 일본이 이게 차문화가 삼국이 동일권이면서도 다 달라요. 우리나라는 대인관계에서 예를 중시했기 때문에 다 내라고 해요. 왜 차는 상대를 대접하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단계거든요. 차 한잔 합시다. 그래서 예를 갖춰서 우리가 차를 대하는 걸 다 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다 예는 뭐냐? 왜 중국에 여러분 보면 중국에서 차때 주전자가 이렇게 꼭다리 길어가지고 막 고개를 하죠. 중국 차는 이거는 예술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걸 다 예예요. 그래서 우리가 달에는 뭔가 이런 대인관계, 사회적 관계에서 그 관계에 대한 그 우월성을 내가 가지고 싶을 때는 다 내를 우리가 통해서 이런 활동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뭔가 막 예술적으로 이 그 찻자리를 연출하고 싶고 꾸미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막 이렇게 좀 아름답게 보이고 싶다. 이거는 이제 다 예예요. 예술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 멋부리고 싶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마시는 것도 폼생폼사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걸 다 예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자기 존중. 이거는 어떤 그 상대성이 있는 게 아니고 나 혼자의 나를 위해서 찻자리를 마련하고 나를 위해서 음식을 마련하고 나를 위해서 어떤 소품을 사고 나를 위해서 어떤 공간을 정리하고 이런 그 단계 이거를 우리가 도라고 합니다. 어떤 그 도라는 거는 그 길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해가지고 막 열풍이 불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길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잘 사는 길을 찾는 걸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잘 사는 그런 나를 이 자아 존중을 해서 나를 그 승격시키는 최고의 이 정신 세계에 입문하는 것을 다 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 국가적으로 이게 동양에서는 우리는 예를 중시해서 다래. 중국은 어떤 표현을 중시해서 다 예. 그 다음에 일본은 이 사무라이 정신. 굉장히 이 관계 의리를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거 국가 간에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도의 경지에 다다르고 싶은 욕구를 우리가 표현할 때는 다 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지금 이
자실현 이런 우리가 과정이 있다. 요거는 그냥 참고로 두시고 혼자 내가 뭔가 내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할 때가 벌써 2단계라는 거죠. 안정의 요구부터 이 사회적 요구까지 쭉 승연시켜서 그래서 내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이 차잔을 마셔도 제대로 생각하고 뭐 차가 좋고 안 좋고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차는요. 가장 좋은 음식은요. 좋은 사람과 좋은 공간 그냥 기분 좋게 먹는 음식이 가장 좋은 음식이에요. 우리 엄마가 해준 음식이 가장 맛있잖아요. 그게 비싸서 맛있는 건가요? 재료가 좋아서 맛있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이 자식을 향한 엄마의 에너지, 기라는 에너지가 그 음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가 뭐 특별한 이 재료 그런 성분을 떠나서 상대를 이 대접하고자 하는 나를 대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최고의 맛을 우리가 연출을 한다. 이렇게 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론을 찾을 지금이 차가 생산이 지금 되는 시기예요. 모든 지금 세상에 잎이 다 이렇죠. 모든 지금 이 주변이 다 이런 색이에요. 이 초록의 그 싱그러움은 가장 이 세상에 어떤 그 컬러로도 이걸 표현을 못합니다. 보기만 해도 내가 그냥 이 초록이 되는 것 같은 이런 느낌. 그래서 뭔가 내가 이렇게 사유의 힘을 가지고 할 때는 산책을 통해서 생각을 하고 나를 이렇게 되돌아보고 하게 되죠. 뭔가 참을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우리 속담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안에서 나를 그 제어를 못했을 때는 그때는 일단 긴 호흡을 하면서 이런 자연 속에서 나를 좀 이렇게 다독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차가 이게 저긴데 여기서 이제 오늘 핵심이 이제 이거예요. 여러분들 막 하루 종일 뭐 무슨 차 마시죠 무조건 지금 뭐 이렇게 일반 이게 물도 맛있지만 주로 이제 차를 마셔요. 대표적인 게 어떤 차를 가장 많이 드세요? 커피요. 커피. 예. 커피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반 정도예요. 그 다음에 또 아무 차나 좋아하시는 분 아무 차나. 예, 녹차. 녹차. 예, 홍차. 녹차. 홍차. 또 예? 구기자차. 또 오미자차. 오미자차. 또 뭐가 있을까요? 보리차. 보리차. 아, 왜 웃으세요? 왜요? 네, 보리차. 옥수수차. 헛개나무차. 몸에 좋은 결명자차. 다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차라고 정의를 하는 거는 그냥 마실 거리를 통상적으로 차라고 하는데 이게 그 학문적인 정의로는 차라는 거는 차나무라는 그 나무가 있어요. 찻잎이 열리는 차나무가 있어요. 아까 보여드린 요게 차나무예요. 차나무의 잎을 따서 가공을 해서 물을 추출해서 마시는 걸 우리가 정통차라 그래요. 그런데 커피나 오미자, 뭐 뿌리, 그다음에 그걸 이렇게 우리가 끓여서 마시는 이 마실거리를 우리가 대용차라 그래요. 이 차나무, 찻잎이 아닌 그런 대신해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마신다 해서 대용차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물의 그 성분을 추출해서 마실 거리를 우리가 무조건 다 차라고 해요. 커피도 커피 열매를 우리가 따가지고 커피 콩이에요. 커피 이게 콩인데 걔를 말려서 볶아가지고 가루내가지고 물 부어서 우려내 마시는 거예요. 커피도 똑같아요. 열매 커피나무 열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있다. 그럼 내 몸에 좋은 차가 어떤 차가 있을까요? 아까 여기 보니까 오미자차도 있고 그다음에 보리차도 있고 옥수수차도 있고 뭐 구기자차도 등등 있었죠. 그런데 그 차를 왜 마실까요? 몸에 좋으라고 마시는 거죠. 근데 내 몸에 좋은 차가 있고 먹어서 독이 되는 차가 있고 해가 되는 차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를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고 어떤 명예도 필요하고 어떤 그런 그 여건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거든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한 내 몸의 그 차인데 이 차 건강을 내 몸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를 좀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그 김희숙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지를 좀 알아야 돼. 우리 엄마 아빠한테서 왔다고요? 좋아요. 근데 엄마 아빠의 그 뿌리가 어디냐 이거죠. 쭉 고조 순조에서 대대대대대대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당군까지 가죠. 근데 당군도 어디서 대대대대대 올라가면 우주의 산물인 거예요. 우주의 산물이에요. 모두가. 자, 그 증명을 해볼게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약장사처럼 떠들어도 그게 안 돼.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머리가 몇 개예요? 머리 2개 있는 분 계세요? 네. 머리 하나예요. 다리는 몇 개죠? 다리 3개인 분. 없어요. 아, 이걸 지팡이 좀 다리 3개예요. 근데 우리가 적어도 이 자리에는 다리가 2개란 말이에요. 신발이 3짝 안 나오잖아요. 한 켤레가. 그죠? 머리가 하나하고 다리가 2개인 이유는 우리가 이 우주에 우리가 하늘이 있고 땅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은 머리를 닮아서 둥글고 땅은 다른 땅을 닮아서 평평한 거예요. 비비라고. 한 발로 디디면 쓰러지니까. 그걸 우리가 음양이라고 그래요. 하늘과 땅. 머리는 하늘이고 발은 땅이에요. 1년은 하늘과 땅이 있고 밤낮이 있죠. 낮에는 뭐가 떠요? 해가 뜨죠. 밤에는 달이 떠요. 하늘과 땅이 있고 밤낮이 있어요. 음양이 있단 말이에요. 어둠과 빛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이 며칠이죠? 7일이에요. 일, 월, 해와 달, 그 다음에 목화, 수, 금, 토. 월화, 수, 목, 금, 토, 일이 이게 그냥 서양 달력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 우주의 현상을 갖다가 일주일 단위로 묶어가지고 나눠놓은 거예요. 일, 월, 해와 달이 있고 그 다음에 목, 나무 날이 있고 불의 날이 있고 물의 날이 있고 흙의 날이 있고 또 한 가지 빠진 게 뭐예요? 목화, 토, 금, 돌, 금속. 이게 날이 있어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이 뼈나 치아가 이게 금속이에요. 금속. 그래서 1년 우리가 일주일도 우주의 산물이에요. 우리 다. 그러고 나면 1년은 우리가 사계절이죠. 머리와 땅이 하늘과 우리가 그 머리와 발이 하늘과 땅이에요. 1년 사계절은 우리가 팔 2다리와 2팔이 있기 때문에 1년 4개월이 우리 몸의 사지예요. 1년이 몇 달이에요? 12달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몸에는 12경맥이 있어요. 몸을 이어주는 핏줄. 그 12핏줄들이 계속 순환하면서 우리를 지탱을 해줘요. 그러면 1년 365일이 있죠. 우리 몸에 이 혈자리가 365개예요. 우리 몸에 이 급소자리, 크고 작은 급소자리가 365자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5대양 6대주가 있죠. 이 지구상에, 우주에. 그렇듯이 우리 몸은 5장 6보로 돼 있는 거예요. 지구가 몇 도 기울어져 있는지 아세요? 혹시? 27도. 예, 24도 정도, 20km 있는데 지구가 24도가 오면서 이렇게 자전을 하죠. 그렇듯이 우리 위가 똑바로 있지 않고 위가 이 지구 기울은 그 경도만큼 똑같이 24도가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이 우주의 형태를 그대로 닮아놓은 이 분신 조각이란 말이에요. 나는 우주의 한 조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은 내 이런 어떤 생리적인, 물리적인 그런 기능으로만 이렇게 구조가 된 게 아니라 이런 그 자연의 이치를 닮아서 자연의 이 분신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1년에 사계절이 있듯이 우리 그 성격
사람들도 봄 같은 사람이 있고 여름 같은 사람, 가을 같은 사람, 겨울 같은 사람이 있어요. 똑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체질이 내가 어느 이런 그 영향이 나한테 에너지가 많은가에 따라서 체질을 나눠 놓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차를 마시면 훨씬 건강하고, 그 다음에 음식도 그걸 알고 먹으면 훨씬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평소에 내 몸이 차다고 느끼는 분 손 들어보실까요? 네, 평소에 나는 차다. 이 분들은 우리가 4가지 그 체질 중에서 태음이에요. 몸이 차. 우리가 그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가 그 4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찬 기운이 있어. 더 많이 받았어. 내가 태어날 때 그 찬 기운을 많이 받았어. 나는 몸이 뜨겁다고 느끼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런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몸에 이 뜨거운 그 양의 기운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몸이 뜨거운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태생이 조물주가 그렇게 나를 그런 에너지를 준 거예요. 내 몸은 그냥 편안하다, 뭐 춥지도 덥지도 않다, 이런 분이 있죠. 이런 사람은 이제 봄 기운, 가을 기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거는 그 우주의 그런 우리가 순환의 법칙에 의해서 내 몸도 닮아서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아까 차를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를 조금 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차 기능과 성분, 이건 다 필요 없고, 얘가 이제 오늘의 가장 그 핵심적인 건데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목화 토금수가 있어요. 목은 뭐냐면 이게 봄의 기운이에요. 봄의 기운이 그 목이에요. 여러분 사주를 보면 목성이 있고 화성이 있고 뭐 토성이 있고 금성이 있고 그래요. 사주 태어난 일진을 보면. 그런데 이게 봄의 그 날씨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목에 해당하는 거는 우리 신장 오장 육부가 있다고 그랬죠. 목에 봄에 해당하는 게 간이에요. 간. 그래서 간이 이렇게 내가 막 필요하다 그러면, 그럴 때는 새콤한 거를 먹어주면 그게 보호가 돼요. 같이 이 체질별로. 자, 그러면 그게 뭐가 대표적인 음식이 식초 종류. 이게 필요할 때는 자연 발효든 어떤 일반 그 발효든 이 발효된 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하나 해볼까요? 이 성격이 굉장히 이렇게 그 뜨거운 사람이 있어요. 불 같은 사람. 불 같은 사람은 이 사람들 쓴 거를 먹어줘야 좀 가라앉아요. 발발 뛸 때는요, 쑥즙을 좀 갖다 하는데 좀 먹여보세요. 그러면은 가라앉아요. 그래서 이 쓴맛에 이렇게 해당이 하는데, 요거는 뭐냐? 이런 사람들이 막 그 다혈질인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막 성격을 내게 되면 뒷목 잡고 하고 이렇게 뒤로 넘어지죠. 왜냐하면 심장에 이 박동수에 과부하가 걸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박동을 하면서 이 전체 발끝 머리까지 순환하는데 여기 올라가지를 못해. 왜 못 올라가냐? 우리 몸의 중에서 목이 가장 가늘어요. 근데 여기를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어떤 열이 가게 되면 팽창을 하죠. 핏줄이 늘어나가지고 여기를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 이제 사람들 열받으면 술 먹죠. 가는 거예요. 이게 확장을 시키니까. 누구예요, 그분이? 어떤 그 묘한 사인이, 저만 모르는 사인이 왔다 갔는데 지금.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그 술 쓴 거 약간 정신을 이게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먹어주면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단맛이라는 거는 남녀노소 거의 다 좋아해요. 약간 단맛은.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그 비장 옛날에 지라라고 했었죠. 자라 뭐 지라 이렇게 지역에 따른데 그거예요. 그거는 영양소를 다 흡수를 해가지고 배분해주는 배식 그 당분이나 마찬가지예요. 얘는 모든 영양소를 바란스를 같이 섞어가지고 여기도 보내주고 저기도 보내주고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단 게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 적당한 단맛은 모든
이 기능을 이걸 상승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먹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가을에 되면 이게 목은 봄이고 화는 여름이고 얘는 그냥 그 중간이에요. 금은 이거는 가을이고 수는 겨울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란 말이에요. 목화소금토가. 그래서 우리가 가을에 찬바람 쌀쌀하게 불면 칼칼한 매운탕이나 이런 거 먹고 싶잖아요. 이게 가을의 계절이기 때문에 몸을 칼칼한 걸 먹어가지고 이 보충을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겨울에는 우리가 짭짤한 거, 김장도 하죠, 젓갈도 담고 그런 우리가 반찬을 많이 먹잖아요. 상대적으로 그 몸에 이런 영양소를 보충을 해가지고 건강,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에서 우리 일상을 보면은 굳이 이론이 아니더라도 그게 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딱딱딱딱 나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우리가 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서 차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녹차는 뭐냐면 김치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김치는 뭐가 있죠? 밭에서 금방 따서 막 버무리는 김치가 뭐죠? 겉절이. 그 다음에 김치를 담궈가지고 조금 며칠 익히는 걸 우리가 봄, 가을에 그냥 익힌 김치. 겨울에 뭐 하죠? 김장을 해요. 그냥 담아가지고 푹 걔를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 차도 똑같아요. 바로 그냥 찻나무를 따가지고 겉절이식으로 만든 해차를 우리가 이 녹차라고 그래요. 녹차. 그 다음에 황차는 아까 김치 담아서 익힌 거를 황차라고 그래요. 황차나 홍차. 그 다음에 보이차 들어보셨어요 혹시? 네. 보이차가 흑차를 보이차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김장김치에 해당을 해요. 그러니까 녹차에 해당하는 건 겉절이고 우리가 익힌 김치에 해당하는 건 홍차나 황차고 이 김장김치에 해당하는 건 보이차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차를 우려 먹는 것도 똑같아요. 겉절이는 어떻게 해요? 이거 뜨거운 물 이렇게 부으면 어때? 익어서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김장김치는 김치찌개 할 때 어떻게 해요? 푹 끓이죠. 그래서 이 보이차나 이런 거는 아주 뜨거운 물로 아주 끓이다시피 해서 우려 마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봄가을김치는 찌개를 해도 김장김치보다 덜 이렇게 끓이죠. 그래서 김장김치보다는 좀 덜 끓이는 거. 김장김치로 담근 김치보다는 그렇게 우려 마시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일상에 대입을 시키면 되고요. 형태로도 차가 너무 많아. 요거는 구슬처럼 생겨서 이거를 주차라고 그러고 요거는 떡처럼 생겨서 병차라고 그러고 얘는 가루, 우리가 가루를 분말이라고 그러죠. 이걸 가루차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꼬불꼬불 잎이 돼서 이거는 그냥 잎차라고 엽차라고 그러고 얘는 동전처럼 생겨서 동전전자라서 전차라고 그래요. 그래서 생김새에 따라서 우리가 차말을 하고 그 다음에 생산되는 지역에 따라서 보성에서 나면 보성 녹차고 제주에서 나면 설녹차, 설녹다원이 있어요. 하동에서 나면 하동차. 뭐 별다른 게 아니에요. 지역 산지에 따라서 우리가 차 잎을 차 이름을 붙인다. 그 다음에 차에 우려 먹는 방법은 김치를 생각하면 돼요. 녹차는 온도를 낮게 해서 그 다음에 홍차는 온도를 90도 이상으로 뜨겁게 그 다음에 보이차는 펄펄 끓여서 이렇게 우리가 마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차 잎을 뭐냐면 녹차는 차를 우렸을 때 색깔이 녹색이라 녹차라고 하는 거예요. 흰색이 나는 거는 백차예요. 여기 연차 같은 거는 흰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백차에 해당합니다. 굳이 탕색을. 그 다음에 황차는 황색이 나요. 청차는 청색이 나요. 그 다음에 흑색이 나요. 그 다음에 홍차는 붉은색이 나요. 그래서 차는 생산 지역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마실 때는 우리가 차탕색을 가지고 이름을 붙인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요. 차 우리기는 여러분 잠깐만 이제 쉬었다가 같이 저하고 이제 우려볼 겁니다. 그래서 차를 마시는 것도 이따가 해볼 건데 차를 여러분들이 마셨으니까 마시고 요거는
다음 만약에 찻잔을 한번 들어보세요. 찻잔을 치다가 시식할 때는 이게 끊기니까 지금 차를 댈 때는 그냥 요 손을 이렇게 해서 그냥 얘를 이렇게 드세요. 요 위에는 입이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이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잡을 때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아 이거는 국대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닿는 이렇게 마시기 때문에 우리가 국은 수저를 떠먹으니까 여기 잡아도 상관이 없는데 얘는 입이 닿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찻잔 언저리 안 올라오게끔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떤 상황이더라도 이 가장자리 입 닿는 데는 손이 올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 바닥에 있을 때도 얘를 이렇게 줍는 게 아니라 옆으로 해서 싹 잡아서 왼쪽 이 손바닥에 이렇게 올려놓고 마실 때는 그냥 이 상태에서 얘만 안정되게 해서 머리가 찻잔을 쫓아다니면서 마시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이 지구의 중심은 나예요. 얘가 나를 쫓아오도록 해가지고 그냥 마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릇을 쫓아다니는 거는 손을 쓸 수 없는 동물들이죠. 대표적으로 멍멍이가 막 쫓아가면서 그릇 쫓아다니죠. 이 소중한 나는 절대 그릇 쫓아다니지 않고 모든 이런 그 대상들이 나를 쫓아오게 해서 한 번에 그냥 이거를 그냥 원샷으로 그릇 쫓아다고 딱 털어넣는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이게 입을 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 잔에는 눈으로 한 번 마시고 두 번째는 코로 한 번 이렇게 마시고 마지막에는 입으로 입에 털어놓고 음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향을 찾을 수 있어요. 자, 저하고 이거 같이 한번 해 봅시다. 첫 잔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마음을 이렇게 내가 그 정리할 때는 이렇게 해서 그냥 터가지고 뻑뻑뻑뻑뻑 이렇게 마셔버리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딱 잡고 일단은 얘를 한번 쳐다보세요. 이 찻잔에 내 두 눈이 떠 있나, 코가 떠 있나, 입이 떠 있나. 그 다음에 예, 편안하게 이 찻잔을 내 입 앞으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 찻잔을 이렇게 기울이세요. 입으로 쫓아서 그냥 찻잔을 손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이렇게 기울이시고 세 번째 남은 쪽은 그냥 쫙 해서 마시고 이렇게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여성분들 이렇게 립스틱을 발랐거나 그랬을 때는 이 자죽이 묻지 않게 내려놓으면서 여기를 한번 싹 이렇게 상대가 안 보이게 샥 해서 내려놓게. 이걸 보고 여기다 이렇게 하고 내려놓으면 상대가 무안해요. 그러니까 내려놓으면서 샥 하면서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 앞에 있는 다시 아끼지 말고 드세요. 김은영 선생님, 정은영 선생님, 그 시간이 지금 이렇게 되면 잔잔한 뭐 이렇게 음악 하나 좀 깔아줄 거 있어요? 한 10분 정도.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지금 그 차는 이게 녹차인데 굉장히 지금 낯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우리 4시에 수업이 있나요? 4시 반인가요? 4시 반이요. 4시 반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거 세팅 준비되어 있으니까 저를 이렇게 조용히 저를 감상해 주세요.
제가 지금 여기 일반적으로 이렇게 같이 차 마시는 그 형태를 취해봤는데 맨 먼저 여기에 있던 찻잔을 제가 이쪽으로 제가 밀어놨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는 차를 마실 때 아까 뭘 중요시한다 그랬죠? 얘를 중요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떨어진 그 찻방울 제가 쥐어 짜듯이 방울방울 떨어뜨렸잖아요. 그거를 옥로방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슬 같은 이슬방울, 이슬이 쏟아지지 않고 뚝뚝 떨어지듯이 풀잎에 이슬이 맞아가지고 한 방울씩 떨어지는 방울을 옥로라 그래요. 그래서 그 마지막 떨어진 찻잔을 그날 제일 뭐 연배가 나이가 많던지 아니면 직위가 높던지 아니면 학년이 높던지 나보다 계급이 높던지 이런 분한테 먼저 건네주고 그 옆에 마지막 잔을 제가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을 이렇게 대할 때는 내가 먼저 우리가 식사할 때는 먼저 드십시오 하고 이 뭐 어른이 먼저 수저를 잡으면 대접하는 사람이 나중에 이게 수저를 잡잖아요. 근데 차는 그러지 않아요. 차는 먼저 차를 우린 사람이 차 맛을 보고 이제 드셔도 되겠습니다. 뜨거운지 싱거운지 차가 진한지 먼저 기미를 보고 손님한테 대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버릇없이 먼저 차를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차를 지금 마셨는데 이 색이 제가 오늘 왜 이렇게 탄관을 맑은 걸 갖고 왔냐면 왜 녹차인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은 소재이기 때문에 그대로 색을 살리거든요. 이게 녹색이에요. 연 녹색. 그래서 녹차인 겁니다. 네. 오늘 여기 이 차를 어떤 분이 드실까요? 이 차를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우린 차니까 첫 잔이니까 좀 드세요. 쟁반에 좀 가서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차를 제가 지금 우렸는데 녹차는 통상적으로 그냥 한 번 이렇게 하면 한 번 우려먹고 버리는 게 아니라 3번까지 물을 부어서 우려서 마실 수가 있어요. 근데 차가 좋을수록 많이 우러나요. 오래. 그래서 일반적으로 2-3번 정도, 근데 좋은 차는 5번까지도 우려납니다. 그래서 차를 그렇게 드시면 되는데 아직 지금 준비 안 됐을까요? 네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같이 이게 얘는 따로 같이 가세요. 저 뒤로. 첫 잔에는 제가 잔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몇 번을 차 한 잔에다 몇 번을 따른 것 같아요? 예, 2번을 왔다 갔다 하고 마지막 방울까지 해서 3번을.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러느냐? 맛이 이 순간순간이 다 달라요. 밑에 거는 진하고 처음 건 연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섞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렇게. 근데 두 번째 잔부터는 한꺼번에 이렇게 차를 우려서 그냥 이런 그 포트나 요런 데 그냥 한꺼번에 우려가지고 그냥 나눠서 따르면 돼요. 이제 저를 아까 제가 한 걸 보고 이제 같이 세팅이 됐으면 같이 저하고 해보세요. 저 수구 하나만 갖다 주실래요? 수구. 두 번째 잔은 여기다가 한꺼번에
잔도 갖다가 이렇게 따라서 드시면 돼요. 자, 그럼 앞에 세팅이 됐으면 처음에 찻잔은 지금 전부 각자가 자기 찻잔 앞에다 놓으세요. 섞어 놓지 말고. 네. 먼저 그 차 탄관에 그 들어 있죠. 그러면은 얘 있잖아. 얘 그 이 차를 우리는 도구가 여러분들 있는 것처럼 손잡이가 이렇게 막 이 손잡이형으로 된 것도 있고 제가 쓴 것처럼 이 고리로 된 게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일단 지금 찻잔은 여러분들이 전부 앞에 다 갖다 이제 자기 찻잔 있잖아요. 그거를 약식으로 그냥 해볼게요. 먼저 제가 처음에 그 차를 우릴 때 이 물을 이렇게 한번 부어놨었죠. 물을 이렇게 붓는 이유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서 물을 붓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이걸 이렇게 그 세척을 해서 보관을 했어도 혹시라도 우리가 여기 먼지라도 들었을까봐 그거를 세척하는 그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잔이 차가우면 차 온도가 떨어져서 차 맛이 달아나요. 우리가 음식에 온도가 맞아야 가장 그 최적의 온도대로 음식 맛이 나는데 이 차도 온도가 이 그릇을 한번 옮길 때마다 10도씩 온도가 변해요. 차를 이게 한 번씩 그릇을 옮길 때마다. 그래서 이 찻잔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물을 붓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내가 차를 우리면서 이 마음을 정돈하는 그런 세심. 그래서 세척과 그 다음에 그 예열과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 세심의 세 가지 목적으로 우리가 이 잔을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씻어내서 그냥 이렇게 해서 버릴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혹시라도 입에 닿는 부분에 먼지가 있을까 봐서 제가 그래서 한 바퀴 이렇게 돌린 거예요. 돌려서 버리고, 그 다음에 이 차수건이 이렇게 물이 뚝뚝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물 떨어짐 방지예요. 이게 큰 목적은 없고. 그래서 차를 앞에 있는 이 온도가 우리가 펄펄 끓으면 몇 도인지 아세요 혹시? 우리가 방울이 막 이렇게 막 붕어 눈이 올라오듯이 방울방울 올라오는 그 온도가 100도씨예요. 펄펄 끓을 때가. 그런데 불을 딱 끄고 나면은 이게 95도밖에 안 돼요. 95도 온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가 이미 이제 90도로 식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전자에서 이쪽으로 옮겨지면 90도예요. 한번 옮겨왔기 때문에 90도. 그 다음에 이 차를 우리는 거는 아까 녹차는 김치 어디에 해당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우리 공부했죠? 어떤 김치? 녹차는. 와, 여기 천재들만 있어요. 5초 전에 이를 기억을 못 해야 되는데. 천재들만 있네요. 그런데 이게 녹차는 70도씨에서 우려야 가장 차맛이 좋게 우려나요. 그러면 70도씨를 만들려면 그릇에 몇 번 그릇을 이렇게 옮겨야 될까요? 얘가 계속 인사를 하네요. 그릇을 한번 옮길 때마다 온도가 몇 도씩 변한다고요? 10도씩. 그러면 70도가 되려면 몇 번을 더, 얘가 3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를 그 한 번 옮겼죠. 그럼 90도죠. 90도인데 90도를 얘다 한번 따라요. 그러면 80도가 되죠. 그리고 80도가 이 탄관에 한번 들어가면 70도가 되죠. 근데 70도가 이 잔에 들어가면 60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하지 않고 아까 여기 있는 걸 바로 따서 80도 됐죠. 80도에서 우려가지고 얘로 갔으니까 몇 도예요? 얘가 70도인 거예요. 이런 과학의 그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냥 할 일 없어서 얘를 부었다 따랐다 하는 게 아니라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그런데 물을 끓여놓은 지가 좀 지나가지고 얘가 식어서 80도가 됐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바로 그냥 이쪽에 부어가지고 여기에서 옮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룰, 그릇이 한번 움직일 때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찌개 같은 것도 대접에 받을 때 이미 10도씨가 식어요. 거기다가 수저가 들어가죠. 그러면 온도가 또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를 대접해서 따끈하게 하려면 그 그릇도 한번 데운 후에 이 찻잔처럼 데워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그 내용물을 담으면 식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 신비가 들어 있는데 이 탕관을 한번 열어보세요. 네, 탕관을 열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그 차 들어있는 통 그걸 차호라고 그래요. 차통을 내 앞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여기서 그냥 대각선으로 가지고 오지 말고 우리가 이 예라는 부분을 그 우선시 했기 때문에 상대가 남의 앞을 지나 가로질러 다니지 않았죠. 그래서 이 그릇들도 그릇을 이렇게 가로질러 다니지 않아요. 얘가 최소한 이 그릇을 피해 갖고 밑으로 와서 나한테 이렇게 오게끔 형식으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비밀번호 풀듯이 지그재그로 막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저기 비밀번호 할 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내 앞으로 와가지고 살짝 갖다 놓으세요. 내 중심에. 그 다음에 뚜껑은 열어서 또 그 자리 온 길로 가서 뚜껑은 놓고, 그리고 올 때 이 수저가 있어요. 이 수저를 들어서 오는데 여기에서 그냥 이 가운데를 집어가지고 이쪽으로 와서 얘를 이렇게 가운데다 놓으세요. 그래야 내가 손잡이를 잡기가 편해요. 여기다 이렇게 놓아서 손잡이를 잡고 최대한 가깝게 이렇게 가서 차를 넣은 다음에 여기에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바로 갖다 놓을 수도 있는데 원래대로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놓고 나서 잡아서 여기 제자리에 놓고 올 때 이 뚜껑을 집어가지고 와서 뚜껑을 닫고 그 다음에 온 길로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놓고 나서 여기서 오면서 물을 갖다가 얘를 부으면 돼요. 해보시겠어요? 어려우세요? 한 번만 더. 제가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요렇게 지금 돼 있어요. 찻잔하고. 근데 여러분들은 찻잔은 아까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각자 지금 자기 단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온도가 이제 그 펄펄 끓였다고 생각하고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먼저 이걸 이제 찻수건이라 그래요. 이거 찻수건인데 얘는 이제 물을 좀 이 방지하는 역할을 해서 먼저 물을 가릴 때는 찻수건을 이 손에다 먼저 갖다 놓고, 그리고 나서 이 탕관을 잡아서 이 뚜껑이 열릴 수 있으니까 뜨겁게 그래서 얘를 눌러주는 거예요. 왜 우리 뚜껑에 김 새어 나오잖아요. 그럼 뜨거우니까 얘로 이렇게 해서 방지를 하는 거예요. 물을 여기다 따르세요. 따른 다음에 주전자는 제자리 갖다 놓고, 그리고 얘 뚜껑을 열어서 이 물을 부어.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질문이 있어요. 얘 그릇을 제가 아까 높이도 했다가 낮게도 했다 이렇게 했죠. 이것도 온도하고 상관관계가 있어요. 원래 이 탕관과 이 물 붓는 이 그릇과의 높이는 밑에 있는 이 그릇의 1.5배예요. 얘가 10cm면 몇 cm 높이로 물을 부어야 될까요? 15cm. 얘가 20cm면 40cm. 그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있어봐야 지금 한 4cm? 그러니까 한 8mm에서. 그런데 제가 아까 왜 이렇게 물줄기를 길게 했냐? 물이 이렇게 만져보니까 뜨거워요. 그래서 얘가 높으면 밑에 내려오면서 물이 식어요. 그래서 제가 얘를 이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멋을 낸 게 아니라
얘가 손으로 딱 느껴보니까 온도가 뜨거워요. 아, 이거 녹차가 익게 생겼네. 그럴 때는 얘를 조금 높여서 물의 그 온도를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려올 때 이렇게 하고 다시 이렇게 어느 정도 식었으면 딱 끊어주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뚜껑을 닫고 아까 이 찻잔에다가 이 물을 다르니까 얘를 짚고,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잔을 씻어준다고 그랬으니까 한 70에서 80% 정도 물을 채우세요. 그리고 나서 잔도 씻어주고 잔도 데펴주고 마음도 이제 마음가짐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얘를 열고 이제 이게 따뜻해질 동안 여기다 차를 넣는 거예요. 아까 차를 넣고 여기에 따른 물을 다시 부어놓고 나서 차가 우려지는 시간이 몇 분 정도냐면, 기본적으로 아주 녹차가 연한 녹차는 보통 한 2, 3분 정도 걸려요. 2, 3분 정도. 그리고 나서 얘가 차가 우려질 동안에 이 잔을 그 타이밍을 맞춰야 돼요. 찻잔이 2개밖에 없어. 그러면 멀뚱하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 얘를 하는 속도를 좀 늦추면 되겠죠. 늦춰서 이 예열을 해서 천천히 얘를 속도를 늦추면 돼요. 늦추고 여기에 보면 대접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얘가 물 버리는 그릇이에요. 그리고 올 때 딱 찍어주고, 그 다음에 얘도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가로지르지 않고 가서 아래를 잡아서 내 옆으로 온 다음에 역시 얘를 깨끗하게 한번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리고 물 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 차가 이제 우려졌으면 그때 한 번에 따르지 않고 몇 번? 3번. 한 번. 그러니까 처음에 한 반 정도 따르고, 그 다음에 일이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얘를 조금 더 보충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보충을 한 다음에 또 얘를 보충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보충을 해야 전체적으로 차 색깔이 똑같아져요. 왔다 갔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물을 다루는 일이 끝나면 이 수건은 그냥 놓는 거예요. 얘는 그 물을 이렇게 닦아주는. 그리고 맨 이번에 제가 이 차를 우렸는데 맨 마지막 방울이 들어간 그게 제일 어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2잔이니까 요 잔을 제가 요거를 해가지고 했다 이게 아니고, 차가 딱 됐으면 반드시 바닥으로 이동을 해요. 이 상태에서 탁을 이렇게 밀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 것도 들어가지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제 거 역시도 밑으로 해서 당겨서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먼저 마신다고요? 내가 먼저 마셔요. 왜? 이게 독이 들었나 아니면 짠가 신 건가, 그 간을 봐야 돼요. 그래서 차는 간 맞게 우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눈으로 한번 마시고, 그 다음에 코로 한번 마시고, 마지막으로 한 3번 정도. 이 차가 이번에 보성의 해차예요. 4월 달에 그 채취한 해차. 한 번씩 해보실까요? 물소리가 예쁘게 나네요. 어느 조죠?
그 차가 우려진 그 잎을 보면 이게 그대로 지금 살아 있어요. 우렸으면 하면 그 맛을 좀 보세요. 각자 이렇게 찻잔 돌려가면서 한번 잡아보세요. 네, 오 좋아요. 네, 저를 보고 네 선생님을 보세요. 여러분 선생님을 보세요. 자, 찻잔 한번 잡아보실까요? 네, 마스크 잠깐 내리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올리세요. 얘가 그냥 이렇게 이 엄지로 여기를 딱 붙여주는 이렇게 버텨주는 게 이게 비밀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얘를 딱 해서 내가 눈으로 이게 색이 잘 우러났나 보고 그 다음에 코끝으로 이렇게 향을 맡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첫 잔 입에 들어가면 향이 확 돌아요. 두 번째 좀 마시고 차 참 좋네요. 그래서 차를 마시고 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물을 부어서 한 번씩 더 드셔요. 네, 한 번씩. 입안의 느낌이 어떠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차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하고 우려서 지금 마셨는데 이 차를 우리는 데는 도구가 오늘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완벽하지는 않은데 자, 지금 여기에 있나 한번 볼게요. 왜 우리가 차를 접하면 건강해지는지 지금 소재가 뭔지 한번 볼게요. 얘가 뭐예요? 이 주전자 물 끓일 때 쇠죠. 쇠 붙이죠. 솥이죠. 쇠는 이렇게 우리가 금이에요. 금. 그 다음에 이 끓일 때 뭘로 끓여요? 불로 끓이죠. 화예요. 그 다음에 이게요. 우리가 찻상이나 쟁반 같은 거 이게 뭐죠? 이거 나무죠. 목이에요. 목, 화, 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쫄쫄쫄쫄쫄 뭐가 있죠? 우리가 차를 우리려면 물이 있어요. 수예요. 그 다음에 이 도자기는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목화, 토, 금수가 다 이 찻상 하나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장 몸을 이롭게 하고 오장육부를 이롭게 차는 오장에 그래서 좋은 겁니다. 모든 5가지 기운이 이 우리 우주의 기운이 다 함축된 게 이 차상의 비밀이에요. 근데 그거를 아는 사람이 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를 마시면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전체적인 우리가 전체 섭렵하고 여기 가서 땅 파고 저기 가서 나무 베고 여기 가서 이게 불 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조그만한 찻상 하나에 이 우주에 이런 엄청난 에너지가 같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차를 우리가 가까이 하면 그만큼 골고루 모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그 비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 요거는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 우리는 것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차의 종류가 아까 여러 가지 종류가 산지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서 차탕색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온도가 낮게 우리는 거는 시간을 길게 우려야 차가 우러나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집에서 쌀을 불려요. 누룽지를 끓여요. 그런데 온도가 낮으면은 시간이 길어야 될까요? 짧아야 될까요? 오래 해야 돼. 온도가 낮으면. 근데 온도가 높으면 짧게 우려야 우러나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 녹차 같은 건 싹이 아주 여린 싹일수록 우리가
그 온도는 낮게 해서 시간은 길게 우리는 거예요. 뭐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보이차 같은 거는 어때요? 아까 팔팔 끓는 물에 어떻게 빨리 우려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잎이 두껍기 때문에 시간을 좀 오래 두는 겁니다. 근데 이런 녹차는 잎이 얇아 종이장 같아요. 새순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그냥 우려내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횟수는 차에 그 상태에 따라서 뭐 좋은 차는 조금 더 우려내고, 우리 그 소뼈를 샀을 때 소뼈가 좋은 거는 5번, 6번을 우려도 뿌옇게 우려나죠. 그런데 늙거나 이렇게 영양 상태가 안 좋은 거는 어때요? 한 2-3번 우리면 시커먼물 나와요. 그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이런 이 좋은 그런 이 품질은 오래 우려서 여러 번 마시고, 품질이 이렇게 낮은 거는 빨리 우리가 끝납니다. 차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한 거를 그대로 이렇게 글로 이걸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어떠냐면요, 제일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 게 뭐냐면 어떤 차가 좋은 차예요? 아까 그런 질문을 가장 많이 해요. 그런데 좋은 차는 어떤 차의 등급이나 성분보다는 차를 대접하는 사람의 마음이 제대로 고스란히 담긴 차가 최고의 차다. 아까 엄마의 음식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혼자 마시는 차를, 이게 가장 이 신성시하는, 자기를 대접하는, 자기가 우려서 자기를 대접하는 차는 이 신의 경지에 오를 만한 그런 에너지가 응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둘이 만든 차는 서로 이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고, 세 번째는 그냥 주는 거를 받아가지고 기분 좋게 마시는 거예요. 서너씩. 그 다음에 이 찻잔이 몇 개예요? 한 세트가 찻잔이 5개예요. 5명 이상이 마시는 거는 그냥 이렇게 음료수 이상의 그런 정신적 의미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혼자 마시는 차가 가장 심신 건강에 좋고, 그 다음에 둘이 마시고 셋이 마시고, 셋 이상이 되면 이제 수다방이 되는 거예요. 예. 수다방이. 그래서 이렇게 차를 마시는 종류인데, 오늘 이제 제가 이 대목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울 때, 뭐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 그런 때 제가 이렇게 곱씹는데, 요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조용하게 한 줄씩. 자, 시작. 자, 여기까지만 하세요. 하늘이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일을 맡기고자 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의지를 고달프게 하고, 뼈마디가 꺾어지는 고난을 당하게 해서 그 몸을 굶주리게 하고 생활은 빈궁에 빠뜨리고 하는 일을 어지럽게 한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이는 그의 마음을 두들겨서 참을성을 길러주어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오늘의 나한테 닥치는 이 환난과 빈곤함은 내가 이걸 극복함으로 인해서 나한테 어떤 일이라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함이라는 이런 참 멋진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박완서 선생의 일하고 요거는 이제 맹자, 이분이 누군지 맹자예요, 맹자. 근데 굉장히 유명한 학자로 지금 남아있죠. 얼굴을 보세요. 이게 사람인가? 이런 모습으로 당당하게 성공한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정말 보세요. 얼굴 윤곽이나 눈이나 코나 입이나, 이분을 얼굴 보고 존경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그 사고, 못생긴 걸 가지고 그걸 좌절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그걸 이겨서 대학자로
그렇게 이치를 깨달아서 오늘날까지 남은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일 있을 때는 조용하게 나를 이렇게 돌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이런 굳이 어떤 그 상황을 만들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 상상을 하면서 나를 다스리고 토닥토닥하고, 저녁에 사치가 아니라 어떤 나한테 이런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선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저녁에 한번 내가 씻으면서 내 발을 한번 쳐다보고 고맙다. 오늘도 이 몸 지탱해서 나를 이렇게 밖에 활동하고 이 시간 여기까지 오게 해줘서 고맙다. 토닥토닥. 내 손을 한번 보고 이 손으로 오늘 내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서 고맙다. 쓰담쓰담.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그 행복해지는 일이.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고, 혹시 이 꽃이 무슨 꽃인지 아세요? 요즘에 지금 막 피어요. 산에 가면. 의아리예요, 의아리. 의아리인데, 요걸 제가 아침마다 저는 이제 산책을 하는데 굉장히 재밌는 걸 발견을 했어요. 꽃잎이 다 달라요. 얘는 몇 개예요? 얘는? 얘는? 6개. 우리가 똑같은 꽃을 펴도 이렇게 살펴보면 다 틀려요. 이 지구의 인구가 통상 지금 70억이 넘네. 70억이라 하는데 70억의 얼굴이 다 달라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의 이 마음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마음의 거울이 얼굴이란 말이에요. 얼의 거울의 준말이 얼굴이에요. 얼이 정신 상태를 우리가 얼이라고 해요, 우리말로. 얼을 비춰주는 거울의 준말이 얼굴이에요. 근데 내 정신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게 되기 위해서 그냥 그 쫓아서 흉내내기를 하잖아요. 내가 주어진 대로, 내 상황이 받쳐주는 대로, 내가 가진 능력대로 그 자리에서 나를, 내가 가진 걸 이렇게 존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면 누구나 다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꽃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노래를 한번 부르고 제가 이 시간 마칠 거예요. 이 꽃을 보면서 동요, 이 노래 가사가 정말 아름다워요. 그 김봉곤 그 훈장 있죠, 서당. 그 누가 그 이거 걔 누구야? 다혜죠. 다혜 아버지. 네. 근데 그 분이 이제 이걸 작사를 했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참 간단하면서도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아롱이 다롱이 전부 모여가지고 이게 꽃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가 꽃이야. 봄에 피어도 꽃이고,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몰래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박수 쳐주세요. 우리가 이 하늘은 이름 없는 풀을 내지 않습니다. 모든 식물에 다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하늘은 복록 없는 사람을 태어나게 하지 않아요. 각자가 감당할 능력을 이미 태워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남하고 같아지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주어진 상황과 여건에서 나를 찾아가는 길이 최고의, 그게 그 행복이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자존감인데, 이게 제가 풀었어요. 주 경존심이면 수처 잡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디 가서든지 주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게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꽃이면 온 세상은 꽃밭이다.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늘 함께 하면서 시간 마치겠습니다. 꽃이 되기를 바랍니다.